안녕하세요. 전혜요 앵커입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활용되는 소재인 좀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희빈 기자는 좀비 시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섭겠죠. 실제 좀비 사건이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31세 남성 루디 유진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그로부터 9시간 후 그는 미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나체인 상태로 거래를 활보했던 그는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변해 노숙자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한 루디 유진. 이 사건은 피해자인 노숙자의 눈과 얼굴을 물어뜯기까지 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공격은 무려 18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경고했으나 좀비처럼 으르렁대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었는데 결국 경찰이 총을 발포했지만 그는 총을 맞고도 물어뜯기를 그치지 않았고 무려 5발 이상을 맞은 후에야 사망했습니다. 그에게 눈과 얼굴을 뜯긴 피해자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을 영영 잃게 되었고 현지 경찰은 그가 좀비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원인으로 신종마약을 의심했지만 사망한 로디 유진을 부검한 결과 그의 몸속에서는 신종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마이애미에서는 좀비가 나타났다며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2017년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어딘가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갑작스런 소리에 거실로 나온 상일 씨는 피를 흘리며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남자는 돌연 상일 씨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상일 씨 누나가 뛰쳐나오자 이번에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의 심각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은 마치 영화 속 좀비를 본 것 같았다고 증언했는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었고 범행 당일에도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이 사건도 목격자들은 그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좀비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체포 당시 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경찰의 시약 검사에서 약물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비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현지의 반응은 어땠어요?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지듯이 나왔고 워낙에 특이한 사건이었는데다가 정말 전후 사건 자체가 아무리 맥락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연계가 없이 갑자기 뭔가 취한 듯이 나타나 사람의 얼굴을 물어뜯었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분의 그 상처가 너무 심했던 사건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추측도 많았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뉴스들도 엄청나게 쏟아졌던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는 좀비 관련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도심 속 좀비의 출현. 영상에서는 진짜 좀비의 모습과 똑같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처럼 행동하게 된 걸까요? 사실 좀비 얘기할 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1930년대, 40년대에는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거의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술이 성행을 했었어요. 수술을 했다고요? 과거엔 굉장히 유명한 수술로 로보토미 또는 로이코토미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1930에서 40년대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요. 모니즈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의사가 개발한 수술법으로 환자들의 눈알을 살짝 피해가지고 쇠의 꼬챙이 같은 거를 눈 뒤로 넣어서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나, 이 모든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자체를 전두엽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의 특정 부위를 파괴시키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가 누구이며 행동 제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온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밥을 먹거나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자아 정체성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현재도 수술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금지된 수술이에요. 의학계에선 비안간적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능 인격과 자아를 다 앗아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금지되었죠. 이는 전두엽의 제어 기능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좀비 수술로 전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이 그런 좀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제어를 상실한 행동을 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환각성 약물 또는 마약에 의한 정신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건의 경우 루디 유지는 마약을 사용한 건 아닌가요? 미국 좀비 사건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합성 마약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성이 센 마약만 만드는 드러그 디자이너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한 미국 좀비 사건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추측하기론 디자이너들이 사전에 검출이 되지 않도록 디자이너들이 알려진 검출법을 피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합성 마약은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정말 얼마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노숙자라든지 빈민가라든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가장 유명한 것들이 베스솔트라든지 플레카라는 마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좀비처럼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희빈 기자는 그 사건도 좀비 마약과 관련 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좀비 사건의 루디 유진의 경우에도 베스솔트에 중독되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당시에는 일단 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꼭 베스솔트가 아니라도 검출이 되지 않는 마약을 복용해서 환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대인으로서 좀비에 관련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마약류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비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은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기생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당히 끔찍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슴인가 노루인가? 힘이 없어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슴계에서 나타나는 좀비 비슷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처가 드러나서 보였던 그 사슴 같은 경우에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사슴 영상들은 좀비 사슴병,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있는 병에 걸린 사슴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 실제로 좀비 사슴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CWD라고 하는 병입니다. 광록병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개 병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에요. 몸속에 정상 단백질이 아니라 프라이온이 침투해 와가지고 그것이 몸속에서 계속 단백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뇌의 기능이 파괴되어 가면서 신경이 점점 망가져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사슴들이 걸리게 되면 급격히 살이 마른다던가 아니면 머리가 자꾸 처진다던가 나중에는 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정말 좀비처럼 변하는 병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고기를 사람이 먹는다거나 한다면 아마 10년 정도 이내에 이것이 사람에게 올라올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계해야 된다고 끔찍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었던 거죠? 국내의 수의학계의 전문가분께 이 내용을 한번 여쭤봤는데요. 아직은 이 광록병이 종간의 장벽을 넘어서 사슴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적 뭐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해요. 현재 아직이지만 언젠가는 또 모를 일 아닐까요? 낮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있다 발병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좀비 시대가 창궐한다면